어, 지난 시간에 우리 원의 방정식 가장 기본적인 형태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밑에 있는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오늘 해야 될 얘기의 첫 번째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 또 다른 원을 찾으러 가는 건데, 요거 비슷한 거 직선 할 때 했거든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 어떻게 찾았냐면 K 가지고 찾았다고요. 원도 마찬가지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 어떻게 찾을 거냐면 K 가지고 찾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좀 이따 하고요. 그 다음 나오는 거 두 가지는 뭐냐면 원 하나랑 직선 하나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판단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는 건데, 요 중에 이제 요 밑에 녀석이 더 중요하거든요. 얘를 더 많이 쓸 것이기 때문에 요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고, 요 직선 세 개, 좀 그림으로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책에는 직선 이렇게 세 개 있는 게 보이죠? 그 세 개의 직선 중에 특별한 녀석으로 접선이라는 거까지 오늘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에 올라와서 요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또는 원인데,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거거든요. 원이 두 개가 있다고 치고, 뭐 이렇게 생긴 원 하나랑 또 얘도 원이죠? 뭐 이렇게 생긴 원 하나랑 이렇게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났다고 칩시다. 그럼 두 원의 교점이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는데, 이 교점을 지나가는 또 다른 원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저 두 점을 지나가는 원은 무수히 많이 있어요. 무수히 많이 있다고? 점이 두 개밖에 정의가 안 된 건데 최소한 점이 세 개는 찍혀 있어야 원이 나오잖아. 그죠? 얘는 점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무수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원 중에 제일 작은 원 찾으세요.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되죠. 이게 제일 작은 원이야. 저 두 점 지나가는 중 중에. 제일 큰 거라는 건 없어요. 계속 키울 수 있거든요. 좀 커지면 이렇게 생긴 원도 있을 수 있고요. 더 커지면 뭐 이만하게 생긴 원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저 두 점을 지나가는 원은 무수히 많이 있어. 그런데 저 두 점을 지나면서 뭐 예를 들면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 원을 구해보세요.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지. 이 두 원의 교점 그리고 또 다른 점 하나 더 주면서 원의 방정식 구해보세요. 이런 거 하는 거라고요. 그죠? 아니면 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뭐 반지름이 얼마인 원을 구해보세요. 이런 거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되는데, 그럼 실제로 식은 어떻게 생겼냐라고 보면 요 원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요. 이 완전 제곱식 다 풀어 헤쳐서 쓰는 거예요. 우리 직선의 방정식 할 때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 할 때 다 한쪽으로 넘겨서 는 0의 형태를 만들어서 썼잖아요. 원도 마찬가지라고요. 한쪽으로 다 넘겨서 는 0의 형태를 만들 거예요. 요 원의 방정식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b'y, c'은 0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얘도 원이거든요. k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x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고 그 둘 앞에 개수가 1 플러스 k로 똑같기 때문에 원이에요. 그런데 이 원의 방정식은 k 값에 따라서 중심 좌표도 바뀌고 반지름도 바뀌겠지만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다. 그 점이 어디냐면 아까 표시했던 요 점과 요 점이라고요. 그죠? k 값에 관계없이니까 얘는 0, 얘는 0 되는 거 생각해보면 이 원 위에도 있고 이 원 위에도 있는 점, 그 두 점을 꼭 지나가더라 라는 거야. 이렇게 생긴 원의 방정식은 두 원의 교점을 항상 지나요 이고요. 반대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을 찾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찾을 거라고요.
K를 이용해서. 그 두 원 아무데나 K 집어넣어서 찾으시면 되고 요 K를 찾는 건 또 다른 힌트가 주어질 거라고 0,0을 지나간다, 1,1을 지난다, 아니면 뭐 반지름이 얼마다,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등등등 뭔가 K를 찾을 수 있는 힌트를 줄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K의 값을 찾아내시면 되더라라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K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집어넣잖아요. K에다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집어넣잖아. 그러면 X제곱이 없어져요. Y제곱도 없어져요. 원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은 K로 찾을 건데 하필 K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원이 아니에요. 원이 아니고 뭐냐면 직선이에요. X제곱도 없어지고 Y제곱도 없어졌잖아. 그럼 X, Y에 관한 1차식이 될 거라고. 2차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럼 1차식이 되었다는 건 직선이라는 건데 여전히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간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거든요. 그냥 우연히 찾아봤더니 K가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저 그림에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 나타낸 직선은 누구냐 하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더라 라는 거예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얘더라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책에 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두 원의 방정식을 빼서 만든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K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더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될 거다라는 소리니까 저 파란색이 될 거라고요.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다른 값이면 항상 원이 될 거야. X제곱도 살아있고 Y제곱도 살아있으니까. 그 원은 이 두 점 꼭 지나가는 원이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겠죠? 더 자세한 거는 좀 이따가 문제 풀러가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봐야 되는 거 하나는 뭐냐면 원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부르는 건데 큼직하게 그립시다. 원이 하나 있고요. 직선이 하나 있다고 쳤을 때 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얘도 그거 그래야지.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다고 쳤을 때 직선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 원이랑은 안 만나죠. 그죠? 그런데 얘가 움직이고 움직이다가 이렇게 생기면 우리 이걸 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조금 더 지나가면 이렇게 생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 하나랑 직선 하나가 있다고 치면 얘네 둘이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위치 관계라는 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내가 손으로 정확하게 그릴 수 있으면 지금처럼 뭔가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으면 알 수 있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연습장에도 손으로 그릴 거거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는 이 원이랑 직선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두 점에서 만나는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식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하는데 요 원의 방정식을 뭐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제곱이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럼 중심 좌표가 이제 a, b다 그 얘기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을 뭐 y는 mx 더하기 n이다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고요. 그랬을 때 뭐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 상황이라고 보면 1번 상황은 교점이 두 개 있는 상황이야. 그죠? 그럼 봐봐요. 이 원 위에 있는 좌표들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녀석들이고 이 직선 위에 있는 좌표들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좌표들인데 교점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한다는 이야기거든. 이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좌표를 찾으면 그게 이 교점의 좌표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1번 상황의 경우엔
얘랑 얘를 연립해서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교점이 몇 개 있다. 해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그 얘기예요. 교점이 2개니까. 예를 들어서 y 자리에 mx 더하기 n을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쳐봐. 그럼 이건 x에 관한 2차식이 돼요. y 자리에 mx 더하기 n을 집어넣으면 요 a랑 b랑 r이라는 건 어차피 다 숫자일 거기 때문에 문자는 x밖에 안 남고 x에 관한 2차식이 될 거라고. 그럼 x에 관한 2차식인데 1번 상황은 어쨌다고요? 교점이 2개라고. 얘랑 얘를 만족시키는 x좌표가 2개 있다고. 그러니까 실근이 2개라고.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실근이 2개라고. 뭐 보란 이야기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아예 판별식을 이용해 보자면 1번 상황의 경우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럼 2번 상황은 어때요? 교점이 여기 하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 얘랑 얘랑 동시에 만족시키는 좌표가 한 개밖에 없다는 거고, 그럼 같은 방법으로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x에 관한 2차식을 만들었다고 치면 실근이 하나밖에 없어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실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다? 판별식이 0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럼 세 번째 건 뭐겠어? 응?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생겼겠죠. 실근이 없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립한다고 쳤을 때 방정식 실근의 개수를 이용해서 교점의 개수를 찾을 수 있고, 교점의 개수를 찾을 수 있다는 건 위치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얘보다는 두 번째 방법을 훨씬 더 많이 쓰고요. 두 번째 방법을 훨씬 더 선호해요. 왜냐면 이거 약간 지저분하거든요. 귀찮거든. 아이 생각을 해봐. 이걸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2차식 막 다 전개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그 다음 다시 판별식을 봐야 돼. 귀찮다고요. 그리고 약간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푸는 거라기보단 식으로 푸는 건데, 두 번째 있는 건 어떻게 푸냐면 아주 직관적으로 이 그림 자체를 해석하는 거예요. 봐봐. 1번 같은 경우엔 2번이 가운데 껴있으니까 2번을 먼저 얘기하자면, 2번은 접선이잖아요. 접하는 상황인데 접선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야? 원의 중심에서 여기 접점에다가 선을 이렇게 싹 그으면 수직으로 만나요. 그죠? 원이잖아요. 접선이잖아.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얘한테 이렇게 그으면 수직으로 만나요. 또 요 1번 직선 생각해보면 원 입장에서 보면 직선이 가로질러 가잖아요. 이런 직선을 우리 할선 이렇게 부르는데 얘 때문에 현이 생기거든요. 그럼 원의 중심에서 요 현에다가 수선을 떨어뜨려 보면 2등분하게 되어 있다. 잖아요. 그죠? 이런 그림들을 이용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에다 수선 떨어뜨린 거고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에다 수선을 떨어뜨린 거야. 점에서 직선에 수선을 떨어뜨렸다고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니 1번 상황은 어쨌다고? 반지름보다 짧다는 얘기예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아. 그럼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딱 똑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길면 그때는 안 만난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교점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더라라는 거야. 위치관계를 파악한다고. 그게 훨씬 더 사실은 이 그림을 좀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지. 그죠? 얘보다는 방금 말한 것처럼 1번 상황은 어떤 거라고? 이제 요 D를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보면 돼요. 얘랑 반지름 비교해보면 누가 더 큰 거라고? 1번 상황은 반지름이 더 큰 거라고요. 얘잖아. 반지름은 이거고. 그지? 그리고 얘가 더 짧잖아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더 짧다고. 그지? 2번 상황은 뭐라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 딱 똑같다고요.
세 번째 상황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봤더니 반지름보다 더 크더라 그 얘기라고.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찾아보는 것이 원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때 훨씬 더 직관적이다. 그래서 이 노란색 방법을 이용해서 찾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서 얘를 보통 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책이 다 이거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 이거 설명하고 근데 이게 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거 가지고 푸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실제로 식을 좀 찾아보면 거의 비슷한 결론이 나게 돼요. 식의 모양이 되게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이거나 이거나. 근데 요거를 기억하시는 게 좋은 게 어쨌든 앞으로 쓸 때 계속 이걸 쓰게 될 거예요. 해설 같은 것도 보시면 문제집 해설에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어떤 공식 같은 거 유도할 때도 항상 이 녀석을 이용해서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을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를 식으로 바꿔서 막 기억하고 그러지 말고 이 그림이랑 요 관계 정도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으니까 아, 얘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하는 거지 그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필요할 때 그때그때 만들어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 정도를 기억하시라라는 이야기고요. 넘어가기 전에 그림 그려놓은 김에 1, 2, 3번 그림 그려놓은 김에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하자면 3번은 야 1, 2, 3번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겠니? 직선 3개 중에 좀 뭐 별로 수학적인 질문은 아니지만 셋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2번이에요. 2번. 왜냐면 얘는 등호잖아. 얘는 등호야. 관계식을 찾아보면 등호가 딱 떨어지거든요. 숫자가 딱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를 제일 많이 써요. 제일 안 중요한 건 누구냐면 3번이에요. 그냥 원이랑 직선이 안 맞나? 이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잖아요. 안 만나는데 뭐 더 어쩌라고. 더 스토리를 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3번은 더 이상 할 얘기가 별로 없어서 얘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요. 1번은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 할선인데 이거 언제 쓰냐면 이 할선은 현의 길이 구할 때 써요. 현의 길이. 지금 요 그림에서 현이 누구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 파란색 선분의 길이가 현이거든요. 이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뭘로 구한다? 누굴 데려와야 돼? 피타고라스를 데려와야지. 그죠? 이 중3 때 다 하던 거야. 직선이랑 원, 아니 뭐야. 직각삼각형이랑 원 할 때. 중3 때는 이 길이를 줘. 그리고 반지름 줘. 노란색을 주고 빨간색도 알려줘. 그리고 현의 길이 구하라고 해. 그럼 피타고라스를 그냥 쓰면 돼. 수학상에서는 노란색 길이를 안 줘. 니네 보고 구하라고 하는 거야. 뭘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공식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내가 원의 방정식도 주고 직선의 방정식도 줄게. 현의 길이 한번 구해봐. 이런다고. 그럼 우리 이제 뭐 하면 돼? 원의 방정식 딱 정리해서 반지름 찾으면 되고 원의 중심좌표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해가지고 피타고라스 쓰면 현의 길이 절반 나오고 그거 2배 딱 하면 현의 길이 나오더라. 그 얘기라고. 그죠? 그래서 요 할선은 현의 길이 구할 때 필요한 녀석이에요. 요 접선은 여러모로 중요한데 접선 자체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것만 해도 아예 한 꼭지로 나오거든요. 그 여러분 책의 제일 밑에 페이지에 나온 게 보면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원에 접하는 직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한 녀석이고요. 그래서 이 접선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크게 보면 원래는 3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우리 책에는 2개로 돼 있죠. 잠깐만요. 그죠? 책에는 2가지 이야기만 나오는데 뭐랑 뭐 나오니? 기울기랑 2가지 얘기로 나오는데 이거가 혹시 여유가 좀 있으면 이걸 기억해 두세요.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말을 보면 항상 3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2학년 때 돼서 다른 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접선이라고 나오면 항상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는 접점의 좌표가 나와 있는 경우. 지금 우리 책에 따르자면 2번 얘기하는 거예요. 원 위에 점이 주어진 경우 그랬잖아요. 그 원 위에 점이 뭐 얘기하는 거야? 접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접점이 주어진 경우고요. 두 번째가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접선을 구하세요예요. 우리 책에 보면 그게 1번이죠. 그리고 하나가 또 있어요. 세 번째. 책에 정리는 안 돼 있고 뒤에 문제는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이에요. 원 밖에서 그은 접선.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접점이 주어진 경우인데 이걸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원이 있고 원 위에 야, 요 점에서 접선 한번 그어봐 거거든요. 접선 몇 개 있겠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원 위에 있는 요 점에서 접선 그어봐 그러면 접선이라는 건 이거 한 개밖에 없다고. 딸랑 요거 하나. 그지?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은 공식이 거기 써 있으니까 공식을 외우시면 되거든요. 근데 유도하는 건 일단 오늘은 생략하고 외우면 좋은데 일단 요 원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치고 요 접점의 좌표를 x1, y1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누가 되냐면 요 x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x제곱은 x 곱하기 x잖아요. 두 개를 찢어. x 곱하기 x로. y제곱도 y 곱하기 y로 찢어. 그 다음에 x가 두 개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에다가 좌표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야. 이게 이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완전 쉽지. 외우면 돼요. 숫자 하나만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보시면 제일 마지막 문제인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 이렇게 생긴 원이래. 근데 이 원 위에 1, 루트 3이라는 점에서 접선 그어보세요야. 아하. 그림으로 따지면 저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접선의 방정식은 뭐다? x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걸 x 곱하기 x, y 곱하기 y는 4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요 x에다가 이거 하나 대입한다고요. 1. y 하나에다가는 요거 대입한다고요. 이거야. 그래서 이게 저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완전 쉽죠? 기억하기 편하잖아. 그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고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지금은 일단 외우자고요. 근데 요거 중심이 0,0일 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심이 조금 바뀌어도 똑같이 쓸 수 있거든요. 요 녀석의 경우엔 만약에 똑같은 그림인데 이번에 중심이 A, B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원리는 똑같아요. 이 원의 방정식이 뭐일 거냐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제곱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쵸?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역시나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걸 뜯어. x-a, x-a, y 더하기 b, y-b, y-b 이렇게 뜯은 다음에 하나에다가 요거 하나에다가 요거 하나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1-a, x-a 더하기 y1-b, y-b는 r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책에는 요거만 써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원 위에 접점이 나와 있는 경우엔 이렇게 공식 가지고 금방 해결을 하시면 돼요. 뭐 이건 외우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 가울기 아니고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인데 뭐 기울기 m이다 이렇게. 그럼 얘도 그림을 보면 이거야. 원이 있고요. 야 여기다 기울기가 1인 접선 그어봐 이런 거야. 기울기 1인 접선의 방정식 구해봐. 그러면 접선 몇 개예요? 2개예요. 2개라고. 위아래로. 기울기 1인 거 구해봐. 그러면 얘도 있고요. 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항상 2개로 나와요. 접점이 주어진 경우는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는 2개가 돼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볼 거야. 요 원의 중심좌표 0,0이라고 보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요 원의 방정식은 어디다 써야 되냐?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요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 얘도 일단 외우긴 외워야 되거든요. 뭐 일단 쓰면 기울기가 m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겼어요. 복잡하다 그죠? 조금 복잡하게 생겼다. 근데 이렇게 생긴 식이 만들어진 과정을 얘는 좀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접선이라는 건 어떻게 파악하자고 했냐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 같아요. 이거 가지고 찾아보자고 했거든요. 그럼 봐봐요. 기울기가 m인 어떤 직선이래. 그럼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긴 직선이야. 그런데 나는 얘랑 접하는 걸 원한다고요. m은 문제에 주어질 거거든요. 그럼 이제 n이 누구인지만 찾으면 되는데 이 n을 찾을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 얘랑 둘이 접한다야. 접한다는 뭘로 판단한다고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 같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원의 중심 어디냐면 0,0이고요. 직선의 방정식은 누구냐면 mx-y 더하기 n은 0이야.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뭐랑 똑같다고? r이랑 똑같다고. 그죠? 그래서 반지름 r은 루트 m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m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0 대입하면 n이에요. 그래서 분모에 있는 루트 통째로를 좌변으로 넘기면 절대값 n이라는 건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고요. n에다 절대값 씌운 게 이거라며. 그럼 n은 뭐야? 뿔마지.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라고. 그래서 요 n 자리에 이거 집어넣은 거야.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게 얘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만들어낸 연유 자체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아요 였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베스트는 공식을 외우는 거지. 근데 혹시 이게 기억이 안 나면 공식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러고 별표 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물론 별표를 치고 저한테 다시 질문을 해야겠지만 기억이 안 나면 별표 치고 넘어갈 게 아니고 별표 일단 쳐놓고 이걸로 그냥 풀라고. 모르겠다. 기울기 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y는 x 더하기 n 해놓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 그걸로 그냥 n을 찾으시면 된다고요. 공식을 외우는 게 첫 번째. 혹시 안 되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 같다. 이거 가지고 찾아보면 된다고. 되겠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요. 얘 같은 경우는 중심이 0,0이 아니면 약간 복잡해지거든요. 평행이동을 해서 찾아야 되는데 그건 약간 귀찮기 때문에 혹시 요게 중심이 0,0이 아닌 게 나오면 그냥 아까처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 그냥 이거 가지고 푸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세 번째는 책에 안 나와 있지만 문제는 나올 거야. 원 밖의 점이 주어진 경우에요. 뭐 얘를 P, Q라고 할까요? 그럼 이건 그림으로 보면 뭐냐면 원이 이렇게 있어. 원 밖에
P, Q라는 점이 있어. 저기서 접선 그으라는 거야. 그럼 접선 어떻게 생겼겠어요? 하나는 이렇게, 또 하나는 이렇게 생겼겠지. 얘도 항상 두 개 그을 수 있어요. 원 밖에서 원한테 접선을 그으면 항상 이렇게 두 개가 생긴다는 거야. 근데 이건 앞에 거 두 개보다 훨씬 더 골치 아픈 녀석이에요. 왜냐면 직선, 접선이 두 개 나올 건데 접점 하나는 여기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있거든요. 접점 좌표가 당연히 다르겠죠. 당장 구할 수도 없어요. 또 기울기도 둘이 달라요. 기울기도 그림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접점이 나온 것도 아니고 기울기도 나온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밖에 있는 점으로 원 밖에 있는 점 하나 주면서 접선 그어봐 이러고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공식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푼다. 요 점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 있대. y-q는 m의 x-p래. 그런데 이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대. 그걸로 m을 찾는 거예요. P, Q라는 점은 문제에 주어져 있을 테니까 얘는 문제에 주어진 거 가지고 대입하면 끝나는 거라서 미지수 아니고요. 요 m만 찾으면 되거든요. 요 m을 찾을 힌트가 뭐냐면 이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예요. 그걸 풀어보면 m이 알아서 두 개 나올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한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한 개 나오는 건 왜 그러냐면 원이 이렇게 있고 원 밖에 있는 점이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 접선을 그었을 때 하나는 얘인데 하나는 이거예요. 이렇게 생긴 직선은 원래 접선 기울기가 없어요. 그죠? 얘는 기울기가 0인 직선이잖아. 이건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놓고 풀면 m이 안 나오는 거지. 원래 m은 두 개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접선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고. m이 혹시 하나가 나왔으면 그림으로 다시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원 밖에 점이 주어진 경우면 공식 없으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이거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시면 돼요. 오케이? 기본적인 내용은 이 정도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안 나와 있지만 이 정도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뒤로 문제로 한번 가보죠. 오늘 했던 얘기들 가지고 풀 수 있는 녀석들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유형 8번부터 1139번이에요. 원이 두 개 나왔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저거랑 수직이래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찾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찾는다? 민지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찾죠? 두 원 빼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 어떻게 찾는다고? K 가지고 찾는다고? 근데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면 직선이 된다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그러면 K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필 K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도 없어지고 Y제곱도 없어지니까 직선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찾는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X 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Y 더하기 3인데 요거 둘 빼서 는 0 이렇게 찾는다고요. 원 두 개 뺀다고. 그러면 직선 된다고. 보면 X제곱도 없어지고 Y제곱도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럼 마이너스 8X랑 더하기 6X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4Y 빼기 3 는 0 이렇게 생겼네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그죠? 4Y는 2X 더하기 3Y는 2분의 1 X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이고 얘랑 얘가 수직이래.
a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그죠? 요 직선은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얘가 얘랑 수직이에요. 잖아요. 수직이라는 건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역수치에서 마이너스 붙여라 그 얘기지. 그죠? 이거 한 거지 방금. 똑같은 게 또 있네. 다음은 다음 페이지 43번. 두 원의 교점과 3,1을 지나간대요. 민지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 어떻게 찾는다고요? K.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 K 가지고 찾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식을 써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좌변으로 다 넘겨서 는 0의 형태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고 이것도 어차피 해야 되니까 전개 쭉 합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더하기 1는 0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k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더하기 1는 0. 참고로 k는 아무 데나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얘가 어디 지나간다고? 3,1을 지나간다고. 여기 3, 여기 1. 여기 3, 1, 3, 1 이러면 되겠죠. 그럼 얘는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1이니까 9 더하기 k에 야 빨리 계산해봐요. 얼마야? 9, 10, 4, 2, 3 그죠? 그래서 k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k가 마이너스 3이다? 어디 갔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넣어라. 그럼 얘는 뭐 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더하기 1는 0. 그래서 다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3x제곱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y제곱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더하기 6x 더하기 6y 상수항은 여기 빼기 1 요거까지 하면 빼기 3 그래서 빼기 4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2로 다 나누면 되죠. x제곱 y제곱 빼기 3x 빼기 3y 더하기 2는 0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뭐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 이렇게 찾아지겠다. 그렇죠?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민지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 어떻게 찾는다고요? K. K를 기억하세요. 다음은 1147번이에요. 원이 하나 나와 있고 직선이 하나 나와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원이랑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났는데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판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판별식. 얘를 통째로 여기다 대입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그럼 x좌표도 두 개일 테니까 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그거보다 좀 더 괜찮은 건 뭐였다고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답이 달라. 아주 조그맣게 들었는데 한 명은 크고 한 명은 작이었어. 큰 거야 작은 거야? 다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누가 더 커야 돼? 반지름이 더 커야지. 그죠?
반지름이 더 커야지. 그지? 응. 민찬아, 내가 지금 외계어하고 있는 거 아니지? 머리 쓰고 있죠? 응. 그림 보면 이거잖아. 원이 있고 직선이 있으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다고. 그죠? 응? 그죠? 그러니까 쟤는 쳐다보면 뭐라? 중심이 마이너스 1,2고요. 반지름이 얼마냐면 루트 5예요. 5 아니고 루트 5야. 에?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이 누구냐면 2x-y-k는 0이에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된다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대입하자고요. 바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얘가 루트 5보다 어쨌다고? 누가 더 크다고?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 더 큰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되죠? 그럼 얘는 분모 지금 루트 5잖아. 그지? 이걸 던지면 되겠다. 그죠? 그럼 절대값 4 더하기 k가 5보다 작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어차피 다 마이너스 붙은 거라 가지고 그냥 보기 편하자고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얘는 이제 4 더하기 k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절대값 씌운 게 5보다 작다는 건 실제로 안에 있는 건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는 이야기니까. 그죠? 그래서 4씩 다 빼버리면 k는 마이너스 9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1에서 마이너스 9를 빼고 1을 빼면 되죠. 그래서 9개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막 손가락 세지 말고. 손가락 세지 마. 정수의 개수잖아. A도 B도 둘 다 정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 몇 개? B-A 마이너스 1개. 여기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 몇 개? 등호가 한쪽에만 들어있는 게 기준이에요. 여기만 있든가 여기만 있든가. 그러면 그냥 둘이 빼면 돼. 근데 둘 다 없으면 얘랑 비교해봐. 이렇게 두 개. A 하나 부족하잖아. 얘랑 비교하면 B가 하나 부족하다고. 그래서 얘네들보다 하나 적어요. 근데 얘는 어때? 등호가 둘 다 붙어 있으니까 이거보다 하나 많을 거 아니야. 이거보다 하나 많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B-A 1 더한다고. 근데 얘는 양쪽 다 정수이긴 한데 등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다음에 1을 빼야지. 하나 부족할 테니까. 그지? 세지 마 이렇게. 초딩도 아니고. 1150번. 원이랑 직선이 접한대. 두 가지로 판단한다고요. 첫 번째는 뭐였다고? 판별식이 0이다. 접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뭐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 같다. 같다. 접한다며.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그지? 다 됐네 그럼. 똑같은 거 하는 거네. 그죠? 원의 중심 어디? 2,0. 직선 이거. 반지름 루트 2. 내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죠? 좋았어. 이것도 안 하려고. 원이야. 직선이야. 안 만난대.
첫 번째는 판별식 0보다 작다. 두 번째,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다.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괜찮다고요. 판별식보다. 됐죠? 좋다. 다음 유형 13번. 원이 하나 나와 있고요. 직선이 하나 나와 있고 원과 직선의 두 교점을 A, B라고 할 때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래요. 저 선분 A, B는 이름이 있죠. 이름이 뭔데?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두 점에서 만난데 그 두 점 이은 선분이야. 이름이 뭐야? 아까 했는데 저 이름이 뭐라고요? 현이라고요. 현. 예. 원이 있고 기울기가 1이냐? 직선이 있고 교점이 두 개 있대잖아.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선분의 길이 구하세요. 그 얘기잖아요. 현의 길이 구하세요. 그 얘기라고. 그럼 현의 길이는 우리 어떻게 누구 불렀다고요? 피타고라스 불렀다고. 원의 중심, 직선까지의 거리. 원의 중심에서 이거 찾아야겠네. 완전 제곱식으로 빠르게 나타내 보면 x제곱이랑 마이너스 2x네요.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에요. y제곱이랑 마이너스 4y니까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에요. 그럼 상수항으로 내가 1 썼고 4 썼으니까 총 5를 쓴 거야. 근데 원래 1밖에 없거든요. 그럼 4를 내가 땡겨 쓴 거잖아요. 4를 갚아야죠. 이렇게 생겼네. 그지? 중심 좌표 뭐라고? 1,2라고. 반지름 얼마라고요? 2라고요. 반지름 제곱이 4니까. 직선의 방정식 뭐래? 이렇게 생겼대. 그럼 뭐 하면 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에 집어넣어서 찾으면 되고, 그거로 피타고라스 쓰면 현의 길이 절반 나오지. 이거 2배 해서 현의 길이 찾으면 되더라. 그 얘기라고요. 그죠? 뭐 계속 산수하는 거니까 이것도 생략합니다. 이것도요. 중학교 때 접선의 길이라면서 배운 거거든요. 근데 이 접선의 길이라는 건 약간 좀 표현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표현이 약간 이상해. 왜냐면 접선이라는 건 접하는 직선이거든. 직선의 길이가 어디 있어? 직선은 끝이 없는 건데, 그지? 근데 이런 걸 이제 접선의 길이라고 주로 불러요. 부를 때 이 문제에서 접선의 길이라는 표현이 없긴 하지만, 근데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이런 건데, 원이 하나 있어요. 이 원의 정체를 밝혀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고, y제곱에 더하기 4y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럼 내가 1이랑 4, 즉 5를 땡겨 썼거든요? 근데 원래 마이너스 4였어. 근데 내가 5까지 땡겨 쓴 거야. 그럼 얼마 갚아야 돼요? 9를 갚아야 돼요. 그죠? 우변에 9 있다고. 별론가요? 얘가 더하기 1 썼으니까 빼기 1 생겼고, 더하기 4 썼으니까 빼기 4 생겼고, 빼기 1, 빼기 4에 원래 빼기 4 있었으니까 빼기 9잖아. 던지면 더하기 9로 바뀐다고 해, 이렇게. 그지? 빨리 계산해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거 이제 앞으로 하도 많이 하게 될 거기 때문에 빨리 계산하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생겼으니까 중심 좌표는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원이 있고 여기가 1, 마이너스 2야. 그런데 저 밖에 있는 마이너스 2,3이라는 점에서 얘한테 접선 긋겠다는 거야. 그럼 접선이라는 건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도 있을 수 있는데, 빨간색 선분의 길이 둘이 같겠죠. 빨간색 선분의 길이 두 개는 같아요. 왜 같으냐면 접선이니까, 좀 더 와야 되겠는데, 접선이니까 원의 중심에서 얘한테
수직 원의 중심에서 얘한테 5배 오다 말았네. 수직이에요. 요렇게.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잘라보면 직각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에요. 파란색 선분은 공유하고 있고 노란색 선분의 길이 둘이 똑같겠죠? 그리고 수직이잖아요. RHS냐? 뭐 그런 거. 무슨 합동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변 하나 공유하고 있고 변 또 하나 길이 같고 90도 하나씩 들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 둘이 합동이거든. 그러니까 빨간색 선분의 길이 둘은 같아요. 그 문제에서 요 점은 A라고 해줬고요. B가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는데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다고. 어차피 길이 같으니까. 그럼 우린 이제 빨간색 선분의 길이를 찾을 건데 역시나 수직이라는 거 보이죠? 여기 수직이야, 여기 수직이야. 그러니까 누굴 불러올 거냐면 피타 불러올 거라고요. 노란색 선분의 길이는 알죠? 반지름 3이라며. 파란색 선분의 길이 구하면 되죠? 원의 중심좌표 1, 마이너스 2라며. 얼마냐? 9, 25, 33, 루트 33인가요? 루트 33? 이렇게 생겼나봐요. 구해보면. 그래서 빨간색 선분의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5죠. 5가 있네?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산수는 제가 그냥 암산으로 빨리 한 거고 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산수 중요하지. 답이 이거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접선의 길이를 구할 때도 결국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는 거라고요.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상황을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물론 실제로 길이를 구하거나 뭐 좌표를 구하거나 그런 거 해야 될 때는 당연히 식을 써야겠지만 상황 자체는 그림으로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요.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건. 되겠죠? 다시 보면 밖에서 얘한테 그은 접선의 접점을 B라고 했을 때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세요인데 이 A, B를 포함하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면 반지름이랑 두 점 사이의 거리 여기 수직 피타 가지고 빨간색 선분의 길이를 구하면 되더라. 그 얘기라고요. 그죠? 63번. 원이 있어요. 직선이 하나 있어요.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저 직선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보래요. 어제 되게 비슷한 거 하나 했었는데 어제는 원이랑 원 밖에 점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최대값, 최소값 구하세요 였거든요. 근데 얘는 원이랑 직선이 있을 때 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중에 최대, 최소 찾으세요예요. 그림의 차이가 뭐냐면 어제 했던 건 원이 하나 있고 원 밖에 점이 있을 때 제일 가까이 있는 거 우리 어떻게 찾았어요? 원의 중심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 빼서 제일 멀리 있는 건 이 뒤에 있는 거 반지름 더해서 그 사이사이에 있는 애들은 누구냐면 얘가 제일 가까운 건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죠? 그 중에 제일 가까운 거고 제일 먼 거야. 근데 얘는 똑같이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다는 거야 이번엔. 그래서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직선에 제일 가까운 거 찾으세요거든요. 그럼 얘도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의 수선을 떨어뜨릴 거야. 얘예요. 얘가 제일 가까운 녀석이야. 왜냐하면 요 직선을 야금야금 평행 이동을 하다 보면 처음으로 만나는 점이 있을 거거든. 걔가 제일 가까이에 있는 녀석이잖아요. 걔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보면. 그죠? 얘를 평행 이동하다 보면 처음 만나는 점이 딱 여기일 거기 때문에 원의 중심에서 얘한테다 이어보면 제일 가까운 게 이거야. 그럼 제일 멀리 있는 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겠지. 여기 반대쪽에. 그지? 그럼 이 사이사이에 있는 애들은 누구냐면 이런 애들인 거야.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중에 얘가 제일 가까운 거, 얘가 제일 멀리 있는 거라고요. 그죠? 차이는
얘는 요 점이라서 이렇게 선이 그어진다는 거고 얘는 직선에다 수선을 떨어뜨리는 거라서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것 뿐이고 제일 짧은 거, 제일 긴 걸 찾는 방법은 어차피 똑같다고. 원의 중심에서 얘까지의 거리에다 반지름 빼고 더하는 거고 원의 중심에서 얘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 빼고 더하는 거예요. 애초에 원이라는 건 중심에서부터 다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심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다. 그 소리라고. 되겠죠? 그래서 얘는 문제 풀어보면 그냥 이 원의 정체를 밝혀서 중심좌표랑 반지름 찾으시면 되고 그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 뺀 거, 반지름 더한 거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뭐 산수라서 이제 해보시면 되고요. (1167번) 문제 되게 많다, 그죠? 원이 많아요. 오, 많이 했네. 직선 저거의 수직이고 요 원에 접하는 두 직선이 y축이랑 만나는 점을 PQ라고 할 때 선분 PQ의 길이 구하래요. 복잡하다, 그죠? 일단 첫 번째로 이 직선의 수직이고 라는 말에서 우리는 뭐에 대한 힌트를 얻은 거냐면 기울기에 대한 힌트를 얻은 거지. 그죠? 이 직선의 기울기, 이 직선의 수직인 기울기야 라는 소리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란 이야기냐면 2 루트 2다 그 얘기가 되겠죠.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 루트 2 분의 1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오히려 얘가 될 거라고. 2 루트 2가 될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2 루트 2인 접선 2개 구해봐 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것에 y절편 2개 다 찾아봐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더라?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냥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게 낫겠다, 그죠? 복잡하게 생겼어.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뭐 다 같이 합창이라도 한번 할까? 외우게?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m이 뭐라고? 2 루트 2. 외웠어? m이 뭐라고? 2 루트 2. r이 얼마예요? 3이야. r하고 m에다 집어넣으면 끝났지. y는 2 루트 2x 뿔마 3 루트 2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 근데 2 루트 2를 제곱하면 8이잖아요. 그죠? 2 제곱하면 4고 루트 2 제곱하면 2이기 때문에 2 루트 2를 제곱하면 8이거든. 8에다 1 더하면 9야. 루트 9는 3이야. 그럼 3 루트 3, 9니까 9야. 그래서 얘가 2 루트 2x 뿔마 9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럼 선분 PQ의 길이는 얼마예요? 18 이렇게 생겼다고요. y절편이 하나는 9고 하나는 마이너스 9니까. 그지? 아 별로야? 아니 얘를 다시 써보면 이거잖아.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고 y축이랑 만나는 거 찾으려면 얘지 뭐. 하나는 0,9 하나는 0, 마이너스 9. 그죠?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18 이렇게 생겼다고. 둘 다 y축 위에 있으니까. 이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이런 건데 어차피 정확하게 못 그리니까 대충 그려보면 원이 있고요. y축 잘 그렸는데 x축
2 루트 2는 꽤 큰 숫자거든요. 거의 3에 가까운 숫자야. 그래서 꽤 가파른 직선이에요. 그래서 2 루트 2인 기울기를 갖는 직선 살펴보면 하나 이렇게 있고 하나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얘일 거고 얘가 되겠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 뭐다? 0,9. 요 점의 좌표보다 0,-9. 두 점 사이 거리 얼마라고요? 18이라고요. 되죠? 몇 개 있니? 그래도 다 할 거지롱. 다 왔어. 다 왔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이래요. 저 위에 a, b라는 점에서 접선이 그었더니 기울기가 3이래. 자, 원 나왔고 요 점에서의 접선이란 얘기니까 얘가 접점이라는 이야기다. 그죠? 말도 안 나오네 이제. 접점 나와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제곱이라고 대입 찢어가지고 하나씩 대입하는 거였어요. x제곱이니까 요거를 x 곱하기 x, y 곱하기 y는 20이다 라고 해서 a, b를 여기다 하나씩 대입한다고요. 그러면 ax 더하기 by는 20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요 녀석 기울기가 3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얘는 by가 마이너스 ax 더하기 20이고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더하기 b분의 20인데 기울기가 3이다 라는 걸 보니 얘가 3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죠? 기울기가 3이 됐으니까. 그래서 a, b에 관한 첫 번째 식으로 나온 게 누구냐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3이더라. 뭐 좀 보기 불편하니까 a는 마이너스 3b다 뭐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 두 번째로 a, b에 관한 식은 누가 있냐면 이 원 위에 있는 점 a, b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a랑 b를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소리냐면 a 제곱이랑 b 제곱을 더하면 20이 돼야 된다고. a, b는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에? 원 위에 있다는 건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런 소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찾은 요거랑 두 개 연립해서 a랑 b를 찾으면 되죠. a에다가 마이너스 3b 집어넣어 보면 9b제곱이다 그죠? 10b제곱이에요. b제곱이 2니까 b는 뿔마 루트 2예요. 뭐 특별한 힌트 없기 때문에 그냥 루트 2여도 되고 마이너스 루트 2여도 되고. 그럼 그때마다 a의 값은 누구냐면 b가 루트 2일 땐 a는 마이너스 3 루트 2고 b가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a는 그냥 3 루트 2예요. 그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플러스 3 루트 2예요. 이런 거 이제 복부호 동순 이렇게 부르죠. 부호가 여러 개 겹쳐 있는 거야. 복수의 부호가 같은 순서로 온다. 복부호 동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같은 순서인 거고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같은 순서인 거예요.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가지고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가진다고 해서 그냥 뿔마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되고 얘가 플러스일 때 얘는 마이너스잖아.
얘가 마이너스일 때 얘는 플러스잖아. 그래서 이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구하라고 한 건 a 곱하기 b니까 a 곱하기 b 해보면 얘가 플러스 루트 2일 땐 얘가 마이너스 3루트 2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6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루트 2일 땐 그냥 3루트 2니까 곱하면 또 마이너스 6이네요. 그죠? 그래서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6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한 10분만 더 하면 돼. 10분씩이나요. 10분씩이나 더 하면 돼요. 1,2에서 저 원에다가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래요. 1,2라는 점은 접점도 아니고 기울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원 밖에 있는 어떤 점이에요. 원 밖에서 접선 그을 때 접선 두 개 나올 거라고요. 그죠? 아까 제가 접선의 방정식 하면서 세 번째 거 이야기했죠. 원 밖에 있는 점. 접선 어떻게 구한다고? 공식 없다. 그냥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른 것 같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찾을 수밖에 없다. 자, 저 직선 1,2를 지나간댔거든. 그럼 y-2는 m의 x-1이에요. 1,2를 지나가는 어떤 직선. 오케이? 그런데 이 직선에서 원의 중심 마이너스 2,1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1이라고요. 반지름 것 같다고. 반지름 1이니까. 그지? 1,2를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얘한테서 요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살펴봤더니 1이더라 라는 거야. 이 성질을 이용해서 m을 찾으면 된다고요. 해보면 마이너스 2,1이래 얘는 우변으로 다 넘기면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더하기 2는 0이에요. 그래서 거리를 찾아보면 루트 m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냥 1이라고 씁시다. 이제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더하기 2 얘가 1이다 그 얘기예요. 되죠? 분모에 있는 거 일로 올립시다.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3m 더하기 1이 루트에 m제곱 더하기 1이에요. 이제 뭐 하면 돼? 양변 제곱하면 되죠. 이게 루트 때문에 그런데 이거 루트 없애려면 어차피 제곱해야 되고요. 절대값도 제곱하면 알아서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변을 제곱한다고. 그럼 좌변은 9m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1이 우변에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죠? 그럼 이제 1, 1, 2는 없어질 거니까 좌변 넘기면 8m제곱 마이너스 6m이 0이고 4m제곱 마이너스 3m이 0이네요.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건 두 기울기의 합이니까 m 두 개의 합 구하세요. 4분의 3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죠? 잠깐 멍 때렸는데 답이 나왔어. 접선 중에 제일 골치 아픈 게 이거예요. 원에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떤 곡선 가지고 접선 구하세요 할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이거야. 보통 접점이 나오면 그게 제일 쉽고요. 기울기가 나오면 뭐 약간 산수 몇 번 하면 금방 답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곡선 밖에 있는 점이 주어진 경우엔 얘처럼 이렇게 지저분한 산수를 쭉 해야 돼.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곡선이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그렇거든. 이렇게 곡선 밖에 있는 접선이 항상 골치 아픈 녀석이에요. 어쨌든 이 녀석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1,1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랑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1이다 가지고 m을 찾으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0하고 4분의 3하고. 그거 두 개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그게 직선 두 개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구하라고 한 건 직선이 아니라 기울기 합을 구하세요니까 4분의 3에서 끝난 거고요. 그죠? 아, 벌써 너무 오래 해가지고
이거 뒤에 걸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건 좀 이따 합시다.